가슴 축소 수술로 불만족스러운 점을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가지 크기와 모양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슴 축소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기법도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환자분들의 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치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불만 사항들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해서 유독 모양에 대한 불만족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작기만 하면 된다는 과거의 요구에서 요새는 좀 더 디테일하게 미적 결과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슴 축소 수술의 대중화로 인해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수술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단순히 크기보다는 모양 쪽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수술 결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양에 대한 불만족 중에서도 유륜 모양이 불만족스럽다며 재수술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축소 수술 후 유륜 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정리해보자면, 수술 직후에는 작고 동그랗던 유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팬더 눈처럼 크고 바깥쪽으로 처진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해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소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륜 모양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모든 축소 수술 방법에 있어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현상인데요. 가슴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유선이 더 많고, 이에 따라 바깥쪽이 더 무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륜의 모양은 완전히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마치 팬더 눈처럼 45도 방향으로 길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의사들이 이 현상을 알아차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유륜의 디자인을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기보다는 모스크돔 모양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버섯의 머리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런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어떤 의사는 젖재낼 유륜의 피부를 미리 디자인하지 않고 수술의 맨 마지막 과정에서 환자를 앉힌 상태로 이 유륜 부위를 동그랗게 디자인해 젖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들로 인해 유륜의 변형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유륜의 변형이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나타나던 현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수직절개로 수술을 받은 분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은 유륜의 변형이 원래는 수직절개법의 특징적인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수스나 호얼, 핀들레이 등이 제시한 수직절개법에서는 이런 유륜의 변형이 거의 없었는데요. 유독 최근의 수직절개 방법에서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일부 유행하고 있는 수직절개 방법은 본연의 수직절개 방법과는 좀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수직절개 방법은 추파춥스 같은 막대 사탕 모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쉽게 말해 유륜의 둘레는 작고 상대적으로 수직 형태는 긴 디자인인데요. 이에 따라 수직선 하부의 흉터가 밑선을 넘어서 버리거나 혹은 밑선 부위에서 수직절개선을 우구려 봉합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륜 주변의 흉터만큼은 최대한 깨끗하게 봉합하려는 축소 수술의 기본 원칙은 잘 지키고 있었죠. 왜냐하면 유륜은 가슴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장 눈에 잘 띄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수직절개 방법은 윗부분은 크고 손잡이 부분은 짧은 마치 커다란 솜사탕 모양의 디자인인데요. 수직선 부위의 흉터를 최대한 짧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유륜 주변의 피부를 넓게 절제하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륜과 주변 피부의 직경 차이가 크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주변 피부를 유륜 쪽으로 옥매서 봉합하는 마치 이전에 유륜절개법에서나 사용하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수직절개법이라기보다는 유륜절개법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할 경우 수직 흉터는 깨끗하고 짧게 남지만 유륜 주변에는 보기 싫은 우글쭈글한 주름이 생긴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유륜 주변에 생긴 주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펴지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무슨 인체의 신비한 적응력 같은 것이 있어서 저절로 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름이 생긴 원인은 큰 직경의 주변 피부와 작은 직경의 유륜을 마치 복주머니 입구를 조이듯이 주변 피부를 옥매서 봉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유륜의 검은 피부와 주변의 일반적인 피부는 탄성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유륜의 피부는 근육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조직이죠. 따라서 큰 직경의 주변 피부를 탄성이 좋은 검은색 유륜 주변으로 끌어모아 봉합하게 되면 결국 검은색 유륜은 이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 피부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 유륜이 점차 넓어지면서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유륜의 색깔은 원래 검은색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며 흐린 갈색으로 변해가게 되고, 정상적인 유륜에 있어야 될 주름이나 작은 돌기들은 평평하게 돼서 사라지며 작고 동그랗던 유륜에서 마치 펜더눈처럼 바깥쪽이 축 처져 있는 커다란 유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수술법이 생겨난 이유는 사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수술 전후 사진들이 여기저기 범람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죠. 사전 검열을 이유로 정작 가슴에서 제일 중요한 유두와 유륜 부위는 모자이크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유륜 흉터의 중요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사진에서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진리는 유륜이 예뻐야 진짜 예쁜 가슴입니다. 이렇게 유륜 주변의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피부와 유륜 간의 직경 차이를 최소로 만든 디자인을 채택해야만 유륜 흉터를 최대한 눈에 덜 띄는 좋은 흉터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발생한 이런 펜더눈같이 넓고 큰 유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45도로 늘어져 있는 유륜의 위아래를 조금씩 잘라내는 방식으로 시도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늘어난 유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수술을 하는 것뿐이고 유륜은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크고 넓어진 유륜은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변 피부의 둘레 길이를 줄이고 이를 수직 흉터와 밑선 흉터로 전환해야만 다시 정상적인 모양의 유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수술할 때부터 애초에 유륜에 걸리는 장력을 최소화하여 유륜이 늘어나지 않는 수술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 예쁜 유륜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